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종목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빨리빨리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힘드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유튜브에 현재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생방송,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도 역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와 지금 유튜브 상담 남기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들 취합을 하는 시간 동안 잠시 시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현재 0.1%가량 좀 떨어져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라옵니다. 자, 코스닥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특정 주식들이 있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은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시장은 떨어지고.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거래소, 특히나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주식총이 워낙에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막 올라오고 떨어지는데 시장이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을 막 흔들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 특정 종목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렸었죠. 그래서 이런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못하고 막 정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틀 전에 이제 이 물량들이 팍 튀어나오면서 결국 주가가 이틀 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죠. 쏠려있던 수급이 퍼지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구나. 이걸 우리는 바로 어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시장은요, 약간의 시소를 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이제 특정 2차전지주죠.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떨어지면 나머지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약간 시소를 타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은 시장이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런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수급 쏠림 현상도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바로 어제죠. 금리 결정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확실성 해소되니까 갑자기 종목들이 퍼지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물가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예상대로 좀 잘 나오게 된다면, 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하나의 상승 재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수급의 쏠림 이런 현상들은 완화되면서 종목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많이 이제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한번 탁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그냥 계속 빠집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불안하니까 팔아야지라고 하는 이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은 최근에 이 하락으로 내가 봤던 가격보다 지금 많이 올라갔었다가 또 보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싼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 저가 매수, 이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의 그 싸움들이, 공방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연달아 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이런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종목들 매매하는 것도 일단 뭐 금요일 날 시장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낫잖아요. 아무래도 금요일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물가지표 이거 발표 있으니까 굳이 오늘 오후에 뭐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지나고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셔도 충분히 기회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하고 유튜브 많이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전화부터 먼저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에코플라스틱 7,350원에 20%. 지금 물타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질문이 확 나왔네요.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이 7,350원에 지금 이제 비중은 20% 매수하셨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좀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요? 네.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주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잠깐 주가를 한번 보면요. 이거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흐름이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네. 또 내려왔어요. 네. 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죠? 어디가 가장 높아요? 가운데가 가장 높죠? 네. 네. 보통,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어깨가 있어요. 어깨 뽕이 딱딱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좋은 흐름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흐름이에요? 아니,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이 흐름을 딱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건 뭐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똑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러다가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디서 추가 매수 해야 돼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이 반등으로 위쪽으로 6,500원짜리 위쪽으로 올려주지 못하면 이 종목은 반등 시에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6,500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6,500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6,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매수한 가격이 7,350원이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은. 6,500원만 넘어가면.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한 가지 굳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걸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중이 좀 있고 손실이 좀 크다면 이거 한 번에 정리 못 해요. 그래서 일단 5,500원 정도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최소한 물량을 좀 줄이기라도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 자리는 줄이는 자리예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래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손절가 자리인데 비중이 크고 만약에 손실이 크다면 정리를 다 한 번에 못 하니까 최소한 절반이라도 물량을 줄여놓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담아서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5,500원 밑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 잡아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5,500원 손절가 6,500원 올라오면 이거 확인했다가 6,500원에서 힘이 없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고요. 6,500원에서 힘이 좀 있다. 그러면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텔레콤이요. SK텔레콤. 네. 네, 59,000원에 20%요. 59,000원에 20%요. 네.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군요. 네. 작년 연말에 배당금 맞이를 받으려고 샀는데요. 네. 배당이 좋아서. 근데 너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지 맞아요. 않네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배당 때문에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니, 배당 수익이 만약에 배당으로 한 6% 준다고 쳐봐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 20% 정도 빠진다면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 받고 올라갈 줄 알고 샀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배당이 크다고 하면 무조건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은요. 그냥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닐 때 가장 큰 건 월급이잖아요. 그죠?
월급에서 나중에 뭔가 좀 성과가 좋으면 거기서 보너스를 주는 거고 그게 배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시세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은 매수하신 가격은 어느 가격이냐면 이거는 지금 사면 절대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신 거예요. 이 통신주는 물론 뭐 다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통신사가 하고 있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통신 비용이 과도하게 만약에 비싸게 통신 비용을 받으면 사람들은 되게 모두가 다 사용하는 이 핸드폰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신 비용은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너무 많이 남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반드시 또 많이 빠지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팔 수도 없고 일단 배당 받으셨으니까 배당 보고 좀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한 5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배당도 받고 또 연말 배당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배당 또 줄 거예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5만 5천 원 왔을 때 내가 지금 투자한 것과 배당 받았던 거 그다음에 현재 가격까지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제 거의 뭐 그 정도 왔다라고 하면 이건 파시고 나중에 주가가 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아요. 배당은 계속 주거든요. 이 종목은 나중에 5만 5천 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정 멘토입니다. 오래간만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로템이요. 현대로템.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1,650원에 20%. 31,650원에 20%요? 네. 아, 이거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근데 왜 사신 건데요? 방산이 괜찮다 그래서 샀죠. 아, 그래요? 아, 방송 괜찮, 뭐 괜찮다는 게 뭐 한두 개입니까? 현대로템, 그러니까. 그죠? 현대로템도 괜찮아요. 현대로템도 뭐 방산주로서 괜찮은 기업인데, 사실 이 방산주 쪽에 대한 이벤트가 좀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뭐 러시아도 뭐 전쟁 중이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 방산 쪽에 대한 어떤 수출도 막 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방산 쪽도 그렇지만 이 회사가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 철도 차량 쪽 네, 그쪽 사업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방산 쪽도 그렇고 기본 사업도 그렇고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본다? 이건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종목은 이제 좀 매매를 하려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거래를 좀 해보려고. 오늘 주가가 좀 약해도 또 반등 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이 종목은 반등 주면. 그래서 지금 잠깐 현대로템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딱 이제 표시해드렸죠. 흐름을.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도 괜찮았어요. 그죠? 이 공간이 살짝 있죠, 그죠? 근데 뭐 지금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라서 나중에 그냥 저는 35,000원 정도에 올라오면 그때 팔겠다 생각하시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20%면 충분해요, 비중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한번 또 눌렸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걸 꼭 무조건 다 맞춰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샀어도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8,000원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사버렸어요. 아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올라오면 35,000원에서 그냥 잘 팔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나래 나노텍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200원에 10%. 9,500원에 10%요? 200원에. 9,200원? 네네.
뭐 이거 오래되신 거예요 혹시? 얼마 좀 됐어요. 그때 반등왔을 때 좀 팔고 네. 아, 500원에. 원래 갖고 있었던 좀- 종목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좀 팔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눌려가지고. 네. 그죠? 이게 반등이 언제 나올까 했어요. 그래요. 이 기업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주잖아요. 근데 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살짝은 좀 멀어져 있어요. IT 쪽에서 IT의 어떤 그 분야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반도체 쪽이 어찌 보면 이제 관심이 들어온다면 먼저 이쪽이 먼저 관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쪽은 좀 뒤에 들어오는 이런 이제 약간 그 시장에서의 순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LCD나 OLED 장비 사업이고 이 기업도 이제 실적 뭐 문제 없고 거래도 사실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관심도가 사실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뭐 요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올라왔을 때 팔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 맞고요. 최근에 떨어진 건 흔들렸던 건 이거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 종목 빼고 이 종목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는 맞아요. 10,000원 말고 좀 더 기다리면 저는 1,500원 정도에서도 팔 수 있다고 봐요. 또 얼마나 한참 기다려야 되나요? 종목이 한참이라는 그 표현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 사실 이게 아. 한참이라는 아. 게 사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3일만 지나도 한참 전에 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가격이 어쨌든 이틀 만에 떨어진 거죠. 그죠? 떨어졌을 때 이틀 예. 만에 떨어진 가격이잖아요. 최근에 떨어진 거 보면. 근데 올라갈 때도 한 이틀 만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1,500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건 사실 올라온다면 예전에 이것만 쳐도 예전에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봐봐요. 하루 만에도 올라오는 가격이잖아요. 이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올라온다. 이거 시간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기업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늦게 올라오는 기업은 아니니까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은 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는 안 되죠? 할 필요는 없어요. 뭘 그렇게 더 매수합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만 그냥 하시면 돼요. 올라오면 그냥 팔면 네.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강원랜드가 23,000원이 아니라 24,000원에 5%거든요. 23,000원이 아니라 24,000원에 5%예요. 네네. 아, 근데 이게 계속 어제 떨어져서 이거를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차라리 네네. 흐름을 돌려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아, 지금 이제 그 개별적으로 기업들마다 사실 악재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호재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네네. 시장 때문에 또 떨어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얼마 전에 뭐 네네. CJ, CGV 이런 종목들만 봐도 주가 계속 막 떨어뜨렸다 놨다가 갑자기 막 밑에서 막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인식의 변화가 와요. 이 정도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변화가 시각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점이 저점이다. 뭐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요. 차라리 이런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5% 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거 잘 기다리신 네.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미리미리 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계속해서 샀을 거예요, 막. 그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18,000원을 회복을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높아도 지금보다. 네. 18,000원 올라오면 그때 확인하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네. 이 가격이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아마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시장은 지금 보면 많이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네. 2,200포인트 막 요때까지 떨어졌다가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네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네. 대부분 종목들이 이때 정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죠. 그리고 주가는 올라왔어도 종목들이 안 올랐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게 네, 지금 수급이 네. 특정 종목들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네. 종목들이 막 빠져가지고 막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급이 한쪽에 쏠렸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수급이 또 퍼지면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온다고 해서 이 종목은 못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올라온 종목들도 결국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계속 떨어질 때 그러면 떨어질 때 밑에서 샀겠죠 다들. 근데 올라가서 네.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뭐 추가 매수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네네. 뭐 나는 또 돈이 좀 부족하고 좀 부담된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홍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롱인더요? 크롬인데요. 네, 52,700원에 10%요. 52,700원에 10%. 예, 10%.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사셨나요? 네, 코롱인더. 근데 이게 네. 내려갔다가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래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 최근에 갑자기 이 종목을 사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배터리 아니에요? 그거 배터리요. 그거 차트도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차트는 뭐 올라가면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가면 그냥 좋은 거지. 뭐 사람들이 차트 올라가네.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뭐 사도 네. 그냥 올라갈 때 붙는 계시지만 또 눌렸을 때 한번 눌리면 뭐 그때 사는 경우도 네. 있고. 차트를 봐도 뭐 차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네.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차트로 봤다면 이제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코롱인더 들어왔죠. 네. 이때. 네. 들어가 보이시죠? 이때 거래 어땠어요? 들어왔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눌렸잖아요. 네. 그죠? 눌리면서 지금 거래가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거래가 많아요. 이 정도면. 이때 거래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그전 거래하고 비교해봐요.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네. 많죠. 그 전에 거래하고 차이를 봐봐요. 그럼 이때 이후에 물량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물량들이 눌렸잖아요. 이때 매집 네. 들어온 게 그 다음날부터 눌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분산 나왔어요. 이거 차트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차트를 봤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회사의 어떤 가치나 그다음에 배터리의 성장성을 보고 샀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차트로 타이밍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자, 5,200원 매수하셨잖아요. 네. 2차원 지주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좀 떨어졌죠.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또 반등 줘요. 오늘 반등 나온 거잖아요. 반등 나왔을 때 잘 빠져나오세요, 그냥. 이거 길게, 아니면 길게 가져갈 거면 혹시 뭐 중장기 생각도 하세요? 아니요. 단호하시네. 네. 난 네. 중장기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네. 반등 나오면 5,200, 매수가 5,300원 정도에 한번 기회 주면 빠져나오세요. 이 종목은 뭐 네.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기본의 가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종목은 53,000원. 5,000원이 아니라 53,000원 올라오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거 보지 올라갈 않을 수 거잖아요. 있어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코롱인더는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네. 장기로 간다. 그러면 그냥 끌려면 사실 이거는 괜찮아요. 이 종목은. 나중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기로 본다고 했으니까 53,000원 네. 제시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의 일정들을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각각 지역이 좀 달라요. 저희 멘토님들께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부천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 늦지 마시고, 이제 무료 강연회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면 바로바로 강연회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온라인 강연회나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하는 만큼의 어떤 고통, 이런 시련은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과정들을 이겨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 뒤에는 정말 달콤한 어떤 과정들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상반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좀 힘들었던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는 우리가 전략들을 잘 세우고 앞으로 방향들만 잘, 이 기준만 잘 잡고 간다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프라인 강연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반기 전략들 많이 세워드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그렇게 또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네요. 유진테크 매수한 가격은 38,550원, 비중은 10%. 추가 매수 여부랑 본전 회복 가능한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8,5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이게 과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유진테크 대표적인 그 반도체 장비주잖아요.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반등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유진테크가 매수가 또는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진테크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4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돼요. 4만 원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자, 이 종목도 최근에 2차전지 그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떨어졌죠. 25만 원이죠. 비중은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25만 원이면 이 종목은 요번에 사신 게 아니군요. 예전에 샀던 종목이군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SK이노베이션이 물론 우리가 2차전지 쪽을 보고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기본의 어떤 사업 부분은 정유 쪽입니다. 그죠? 정유와 2차전지를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정유 회사라고 다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력 사업은 정유 쪽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산정을 하고 나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또다시. 그리고 이제 뭐 배럴당 80달러 수준 다시 회복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고유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거는 특이한 어떤 그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사태들이 발발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정말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공포감이 또 올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이 과거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또 2차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5만 원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나중에 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준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는 나중에 이제 16만 원 아래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안 하셨군요. 기회를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SK이노베이션은 차라리 16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올라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16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오면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올라왔을 때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한화솔루션.
매수 가격은 48,0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 계속 하락만 하는데 추매하는 건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솔루션이 그쵸. 이 인적 분할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 매수 이렇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분할이 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분할된 이후의 주가는 과거의 주가하고 비교해서 이제 그냥 단순 비교로 간다면 이거는 낭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솔루션은 분할 이후의 주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가치의 평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경우 지금 이미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하락이 멈추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럴 때는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48,000원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가 심각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반등 주면 그냥 그때 45,000원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반등 없이 그냥 밀린다면 나중에 3만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3만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만약에 저점을 잡는다. 차라리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낫지 지금 추가 매수를 했다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른 이른 선택이 될 수 있어서 전 지금은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3만원 추가 매수 고민하는 가격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45,000원 부근에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되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스모 신소재 네. 21만 1,500원에 네. 예, 20%인데요. 네. 이게 앞으로 좀 오늘 어저께 많이 내려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가가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예. 이 종목을 혹시 근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되신 거예요, 이 종목을 사신 지? 근데 수익이 났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예, 어저께 좀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네.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근데 어제까지 네. 왔다면 이거는 어제 안 파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쯤에 반등이 한번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방송에 나왔죠. 이 방송에 나와서 상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빠지진 않아요. 또 반발 매수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반등 주고 또 누르고 반등 주고 누르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이 종목을 계속 올라갈 때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은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회라고 생각을 들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의 지금 공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이왕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저는 조금 더 15만 원 정도만 훼손 15만 원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반등 나왔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9만 원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고 15만 원 아래에서 반등 나오면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까운 가격에서 그냥 불안하시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올라갈 저거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시죠? 지금 이 종목이 얼마부터 올라왔나요? 17,000원 막 이때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17,000원에서 뭐 20만 원 넘게 올라갔다면 거의 열 몇 배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저는 지금 이걸로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김에 이거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있죠. 부동산. 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봤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이지만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부동산 불패하지만 얼마 전에 10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 됐어요? 막 5억, 6억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많이 올라간 건 그만큼 또 떨어져요.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이미 사람들이 그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네, 일동 홀딩스고요. 네. 한 30%에 28,000원이에요. 30%에 28,000원이에요. 네네. 28,000원에 30%. 이거, 아이고,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쵸? 많이 힘들죠? 네네. 이거. 이거 추가 매수 좀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30%를 샀는데 혹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조금 내려오니까 그죠? 한 거죠? 47,000원이었었어요. 작년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작년인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47,000원에 사셨죠? 네, 사가지고 조금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 산 거예요. 꼭대기에서. 완전 그 역사적인 꼭대기에서 네. 사신 거라 그 단가를 내렸는데도 그 중간중간마다 좀 빨리빨리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최근에 만약에 최근에 그냥 했다면 단가는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을 텐데 한 번에. 그쵸. 그죠? 아유, 저는 일동제약도 있어요. 이거 말고. 아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동홀딩스 30%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 더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추가 그거 매수하는 거. 조코바 그거 정식 품목허가 그거 뭐 나와가지고 좀 네. 뭐 좋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거 소식 하나에 좋아질 거였으면 진작에 이렇게까지 뺐을까요? 네. 뭐 하나에 그런 이슈 하나에 빠지진 않아. 그렇게 빠지거나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이게 지금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동홀딩스가 있는데 일동제약도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럼 일동 이쪽에 뭐 혹시 뭐 연관되어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 그죠? 건 없어요. 네. 마치 그냥 일동에 뭔가 종사하고 계신 분들처럼 이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더 사신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건 좋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해서 뭐 가는 것보다는 요거는 한번 올라오는 자리가 오긴 하거든요. 일동홀딩스하고 일동제하고 같이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다른 애들도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도 같이 움직여요. 이런 시세가 안 올 지금은 안 올 것 같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와요. 그때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2만 원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2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 제가 그때 이게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오면 제가 연락 달라고 했다고 해서 하고 연락 주세요 한번.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아난티. 아난티. 예. 힘들겠네요. 네. 9,363원에 20%예요. 9,363원이요. 네네. 그렇죠. 이게 좀 위에일 것 같았어요. 가격이. 아난티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좀 많이 높은 가격에서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전에 상담했던 가격보다는 좀 낮아요. 이 종목가 예전에 12,000원, 13,000원 막 이럴 때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때 물타기 했어요. 단가 낮추는 거예요. 같은 그 배를 탔던 분이시군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낮아진 거구나. 아이고, 역시. 그때 뭐가 있었나요? 왜 다들 뭔가 홀리는 듯이 들어갔나 봐요. 예, 남북 그거 때문에 많이 혹시 짐 로저스 막 요 사람이 막 뭐 그죠? 본인은 얼마 투자도 안 해놓고서 막 사게 만들었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일단은 아난티도 물론 거기에 당한 분도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당한 분들. 맞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짐 로저스가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다. 나중에 이거 분명히 또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방송에서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괜찮으시죠, 뭐. 지난 거니까, 그죠? 과거는 지난 거니까. 네. 아난티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까지 빠져 있다면 저는 이거는 뭐 남북의 어떤 문제보다는 개별적인 이 회사의 어떤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36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은 잘 맞춰놓은 거예요. 저는 10,000원 밑에서는 안 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래요? 네. 그럼 기다렸다 그냥 그때 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요새는 아예 뭐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조금 올라오면은 매수가를 조금 다른 종목들은 뭐 낮추고. 그렇게 잘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래도 이거는 아예 뭐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말고 혹시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요? 저요? 지금 뭐 혹시 막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있나요? 네, 이거 사실은 팔면 또 뭔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네, 얘기 그렇죠.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얘기해봐요. 이제 막 올라가는 거 ISC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사실은 싶어요. 어떤 종목? ISC 같은 게 네, ISC. 네. 여기 올라가서 요걸 사고 싶다. 네네. 거기 이제 조금 빠지면은 네. 오늘 조금 매수를 했다 매도했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단타 대역으로는 제가 볼 때는 ISC 지금 사는 것보다 그거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이거 물리면 이건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훅 떨어져가지고 전화 온다고요. 아우, 이거 ISC로 바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전화 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원래 보통 이래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자꾸 네, 이런 맞아요. 종목들만 보여요. 눈에. 왜 그러냐면 네. 남의 떡이 커 보여. 사람의 맞아요. 생각을 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저 ISC도 지금 올라가기 전에 저거 갖고 있던 물려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저 올라오고 나서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물려있던 사람들은 올라왔을 때 다 팔았어요. 이미 처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저기 단타 치기가 요새 쉬워요. 좀 빠졌다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쉬울 것 같죠? 팔고 나오고. 또 이거 팔고 진짜 칠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게. 또 지금 가볍게 조금 했을 때는 되잖아요. 되는 거 같죠? 근데 진짜 이거 팔고 나서 이게 잘 되니까 한번 많이 사보자. 사는 순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난티는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못 사겠어요. 지금 팔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난티를 네. 이걸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은 네. 그때 단가를 조금 더 낮출까요?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두도 되겠어요? 네, 지금 그냥 둬도 돼요. 차라리 이건 두고 올라오면 그때 쳐다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시던 거 그냥 하세요. 조금씩 했다면서요, 종목들. 그죠? 그거는 조금씩 하시면 되고. 아난티는 그냥 요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그렇게 기다릴까요? 네. 또 휴가 시즌이고 아난티도 지금 휴가 관련주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저게 괜찮다는 데가 뭐 줄을 서야 될 정도라는데 왜 저거나 이게 한 번에 뭐든지 그렇게 주가가 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간다면 얼마나 쉬워요. 지금 안 갔는데 아예 안 가는구나. 사람들 팔면 또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난티는 10,000원까지 저는 그냥 끌고 가자.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6,000원에 한 9% 정도 돼요. 26,000원에 9%요? 네.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쵸? 딱 보면 알아요. 추가 매수 물어보려고 전화하셨구나.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아직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추가 매수하려고 하시면 차라리 네. 18,000원. 제가 오늘 유독 추가 매수 이제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네. 제가 이때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또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죠. 네네네. 이 종목도 그래요. 올라오는 거 확인되면 18,000원입니다. 18,000원 회복해야지 그때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할까 하다가 한참 망설였거든요. 어제 한 게 좋아 보이지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봐요. 그럼 어때요?
아유, 내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내가 네. 지나고 나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18,000원 확인되면 그때 하는 게 낫고요. 추가 매수한다고 하면 그냥 또 이거 그대로 다 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뭐 15, 총 합산해서 15%? 그 정도만 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화신이요. 화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여보세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903원에 30%요. 2903원이요. 네네. 그리고 30% 사셨군요. 네. 뭐 최근에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샀어요. 근데 최근에 샀다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자마자 그냥 한번 뭐 정상 좀 찍었다가 다시 어제는 뭐 그저께 다 빠졌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는데 오늘 내가 샀는데 내일부터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주가가. 그죠? 네네. 화신도 지금 사고 나서 바로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요. 화신 주가 잠깐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매수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이 2만 원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에 네네. 시청자분만 매수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지켜보고 그 가격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전에 2만 원 가격이었을 때 사람들 많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이때거든요. 이때. 네. 이때 보이시죠? 네네. 그러면 오랫동안 몇 년입니까, 이게? 1, 2, 3, 4, 5, 6, 뭐 진짜 10년이 넘게 물려있다가 본전 회복한 거예요. 팔겠죠. 그죠? 왔으니까. 네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왜 흔들렸는지 약간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살려면 미리 진작 사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사신 거거든요.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은 화신은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좀 흔들기 시작하면 좀 많이 흔들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손실이 또 커지면 비중도 많은데 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 17,000원 정도 이 가격 위에서만 받는 주면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7,000원 이 위에서 흔드는 건 아직은 괜찮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다가 올라오면 그 매수 가격 왔을 때 그냥 팔고 나오세요. 좀 너무 비싸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17,000원 혹시 밑으로 내려오면 이때는 좀 정리했다가 나중에 또 더 싼 가격에서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17,000원 그리고 매수가인 뭐 2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목표 주가 그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시장 변동성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주말 동안에 좀 푹 쉬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다음 주 시장 또 활기차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 예정되어 있잖아요. 바로 부천에서 강연회가 있는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또 앞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